취준생들이 브랜드 마케터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도 궁금합니다. 브랜드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사실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왜 마케팅을 하고 싶은지부터 좀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케팅만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실제로 회사마다 마케터라고 달고 있지만, 그 명함에는 하는 일의 업무 범위나 KPI가 다르거든요, 회사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굉장히 이제 실행 위주로, 아이디어 위주, 좀 프로모션이죠. 여러 가지 마케팅 영역 중에도 그 위주로만 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제가 있었던 소비재들 같은 경우, 뭐 유닐레버나 이제 P&G 이런 회사들은 정말 브랜드 매니저가 소사장처럼 그 내가 맡고 있는 제품과 브랜드의 수익과 스펜딩, 그 다음에 이제 이익까지 다 책임을 지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나 파이낸스까지 다 알아야 하는 이런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 브랜드 매니저가 하는 업무의 스콥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브랜드 마케터, 내 마케팅을 왜 하고 싶지? 이거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재미나게 느끼는 거. 만약에 나는 진짜 수학적인 거 너무 싫고 사실 얼마 파는지에 크게 관심이 없고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고 뭔가 창의적인 일이 좋다라고 하면 마케팅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뭐 광고 대행사라던가 홍보 대행사라던가 요즘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라던가 이런 쪽에서 더 빛을 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마케팅은 가다 보면은 회사 내에서 보면은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부서고 또 가장 많은 임팩트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중요한 큰 덩어리죠, 예산에. 그러니까 이 회사의 돈을 쓰는 부서라는 걸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책임을 막중하게 지면서 마케터라는 명함을 달고 가는 것 자체를 좀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얘기 드린 것처럼 좀 약간 실제적인 팁일 수도 있는데 좀 회사의 군을 좀 좁혀가는 거. 나는 뭔가 그래도 좀 실행하는 거, 그래도 밖에 나가서 실행하고 프로모션하고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대행사 쪽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마케팅 팀 안에서도 뭐 IMC 엑시큐션을 하는 팀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좀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진짜 나는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거, 경영적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그런 권한들이 좀 주어지는 그 소비재 마케팅이라던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데서는 또 CJ도 그렇고 브랜드 매니저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면접관으로서 면접도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자리에 따라서 좀 하는 질문들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도 인터뷰어들의 이제 생각, 자세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터뷰하러 오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잡 인터뷰가 절실해서 오시긴 하지만 그 분들이 또 저희 회사나 브랜드의 고객이기도 하고 또 미래 고객이기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회사를 정말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인식을 가지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같이 일을 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면접을 보러 오시는 분들하고 인터뷰어도 이 자리에 이분이 잘 맞는지를 그러니까 검증하는 과정이지만, 잡을 구하러 오신 분도 정말 내가, 왜냐면은 이제 공고만 보고 오시거나 헤드헌터한테 연락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환경에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검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인터뷰 보러 오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마음을 갖고 좀 들어가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좀 대화처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정해진 질문을 이제 좀 많이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주시는 대답에 따라서 조금 물어보고 더 물어보고 더 물어보고,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분이 진짜로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도 이제 조금 더 풀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만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좀 되게 긴장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좀 대답했던 거에서 그러면은 아까 뭐 요거는 저기 실적이 좋아서 칭찬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 실적, 그러면 칭찬을 받으실 때 뭐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나요? 결과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물어보면 이제 본인도 좀 더 편해지시기도 하죠. 그럴 때 태도나 뭐 이제 협업이 되게 중요한 자리다 이러면은 얼마나 협업을 했었는가에 대한 거는 들어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도 계속 본인 곡만 얘기를 하시거나 하면 아, 이분은 좀 굉장히 내 거가 중요한 분이구나. 뭐 이런 판단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해진 질문보다는 이런 좀 시츄에이셔널 한 게 좀 많고요. 그래도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초반에 본인 업무 위주로 자기 소개 이제 부탁하는 거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꼭 물어보는 건 두 가지는 있어요. 흔히 말한 장점, 단점이 아니고 본인과 제일 가깝게 일했던 사람, 특히 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하 직원 아니면 동료들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싸웠던 이제 갈등이 많았던 그런 동료가 뭐라고 얘기를 본인에 대해서 하느냐 이런 거는 꼭 여쭤보고 이렇게 방어적으로 대답을 하시지 않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하게 나는 조금 내 주장이 좀 센 편이다 보니 근데 이걸 내 주장이 세다라는 거를 보통 트레인 받고 오신 분들은 저는 성격이 급해서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 주장이 세서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너무 네 얘기를 많이 해서 내가 얘기를 할 룸이 없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들으면 그게 이제 알람이 온다 이런 말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진실성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꼭 여쭤보고 또 이제 마케팅에서 특히 여쭤보는 거는 본인의 이제 커리어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는 꼭 여쭤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마케팅 지원을 하실 때 특히 좀 저연차에서는 약간 막연하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여쭤봅니다. 이렇게 면접을 보시면서 면접을 잘 봐서 기억에 남는 지원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자들이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잘 봤다기보다는 특이한 분 한 분은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최종 커리어를 많이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턴 면접 보시는 분들도 저는 꼭 여쭤보거든요. 인턴으로 지원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잘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저에게 이제 커리어 고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좀 은퇴를 할 때도 된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의 패기는 정말 장난 아니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기도 했고 이 질문의 의도를 조금 파악을 하기가 어려우셨나 보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역으로 질문하는 것도 좋은 기술 중에 하나인데 질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텐데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약간 정황상 좋은 대답을 듣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나도 좀 질문을 조금 더 잘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분 덕분에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제가 면접을 봤던 분들은 같이 일을 하게 됐던 아니건 간에 다 하나씩 남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본인에 대한 인식이 강한 분,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명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진짜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요즘 마케터가 되려는 취준생이나 주니어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마케터가 직무가 너무 이제 파편화됐고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좀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니어 브랜드 마케터가 만들어갈 수 있는 커리어 패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마케팅으로 업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제가 처음 시작했던 7, 8년 전만 해도 매체만 놓고 보더라도 마케팅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한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게 뭐 TV 광고, 잡지 광고, 라디오 광고 이렇게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매체도 너무 다양하고 서비스도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조직이 그래서 지금 더 어떻게 보면 되게 세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셜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뭐 온라인 마케팅, 미디어 마케팅, 뭐 컨텐츠 마케팅 다 너무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되게 도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주니어로 입사를 하셔도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이거 내가 소셜 마케팅만 계속 하다가 성장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굉장히 빨리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전에 마케팅 시작하셨던 분들은 사실 많지도 않았고 마케팅이라는 직무가 조금 더 경영에 가까운 마케팅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회사들이 지금도 존재를 하고 업계 1위이고 100년 가까이 존속을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백투베이직이 진짜 지금은 너무 더 절실할 때일 것 같아요. 다 넘쳐날 때.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도가 많아질 때는 다시 돌아가서 진짜 마케팅 불변의 법칙 이런 책들도 옛날 거지만 한번 보시고 마케팅이 뭐 하는 잡인가. 이게 뭐냐면 회사의 큰 재화를 가져다가 돈도 있고 회사의 리소스도 있어요. 인력.
내가 마케팅 혼자 하는데 나만의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파이낸스에서 돈을 잘 만들어줘야 되고, 영업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또 주주들이 이제 그걸 저희가 잘 불릴 수 있게끔 투자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급도 해주는 서플라이 체인이 물건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물건이나 서비스도, 아니면 뭐 이런 테크 서비스를 개발을 해주는 개발자들도 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잘 플래닝해서 적절한 곳에 써서 많은 소비자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그 소비자들이 우리 서비스와 브랜드를 더 좋아하고 더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서 더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사회에도 환원하고 투자자들에게 또 이익도 돌려주고 재투자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활동은 뭐 산업혁명 이후로 바뀐 건 없죠. 이거의 코어는. 거기서 그런 마케팅이 왜 1970년대부터 이 중요한 부서가 됐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얼마나 이제 이 투자에 따른 리턴을 극대화하는 거냐, 그거를 본질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내가 비록 지금은 소셜 마케팅으로 입사를 해서 인스타 분석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그럼 나는 이걸 2, 3년 하고 나서 이걸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는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비즈니스 플래닝화 해보는 것들, 그러다 보면 의외로 본인의 적성이 나는 재무구나, 나는 좀 더 인사구나, 나는 좀 더 영업이구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